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스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런 증상이 있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지금의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긴장하게 됩니다. 인간한테 스트레스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심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제 책 어웨이크에도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란 것이, 그것이 나한테 건강에 해롭다라고 믿고 있는 생각을 갖춘 사람들한테만 해롭게 적용한다는 것을 적어놨죠. 그래서 잘 보시고 항상 스트레스 자체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심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스트레스란 말을 안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지라, 그 사람들한테 계속 스트레스란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계속 부정적인 암시로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 아닌데도 그걸 스트레스로 느끼고 있고 또 계속 받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인간은 긴장을 하게 되죠. 근데 긴장을 유발시키는 어떤 찰나의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고 이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도 평소에도 과도한 긴장 상태로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상태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신체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속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림, 어지러움, 두통,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 피로 등이 나타나게 되죠. 남성의 경우 중요한 순간에 발기부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율신경실조증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환경을 건강하게 바꿔주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상식들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증상이 호전되죠. 그러나 문제는 건강한 환경으로 패턴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원인은 무의식, 정신 영역에서 찾아야 됩니다. 특정 이유로 인해서 무의식적 불안이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계속 신체화 증상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극도로 나쁘거나 단체 생활에 대한 좋지 않은 트라우마 등을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현재 상황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심미성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걱정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과도한 걱정을 덜어낼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상황을 피하거나 압도당할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하고 풀어낼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거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 근데 대부분 또 그런 부분을 잘 믿지 못하는데, 지식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지식을 믿지 않고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대신 지식만 믿고 활용한다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나의 걱정거리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먼저 선행되는 믿음이 마음 한켠에 굉장히 단단히 박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걱정거리를 머릿속으로만 떠올리지 말고 종이에 다 적어봐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걱정거리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막연하게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내가 걱정하는 것을 바로 직면해서 언제라도 딱 봐서 이건 해결됐다, 이거는 지금도 계속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거예요. 막연하게 다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뭘 정작 두려워하는지는 나중에 가면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막연한 두려움만 계속 쌓여가는, 그러다 보면 삶 자체가 그냥 두렵고 어떤 부담인, 세상 자체가 걱정거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무의식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이에 적고 어느 부분을 내가 계속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대로 된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호흡에 대해서 이것도 별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호흡에 관한 이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느껴왔습니다. 명상이든 최면이든 이런 걸 보면 호흡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적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삶 자체가 이렇게 숨을 계속 쉬면서 진행되는데, 숨이 더 이상 못 쉬게 되면, 목숨이 다하면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쉴 때 한 번이라도 더 뭔가 퀄리티 있게 양질의 숨을 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려고 이렇게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구조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어요. 비염에 걸려 있다든가 물리적인 어떤 문제점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빨리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항상 내가 숨을 올바르게 쉬고 있다, 제대로 쉬고 있다라는 일종의 통제감, 아주 사소하지만 그것이 계속 숨을 쉬면서 통제감으로써 누적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통제감을 계속 느끼게 됨으로써 항상 안정이 되는 거죠. 그 불안감이 무의식적으로 누적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여러분이 실천해 오신 분들이라면 말씀에 동의하실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숨을 편안하게 평상시에 잘 쉬는 거, 그걸 통제감을 좀 제대로 느끼고 단전호흡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복식 호흡을 편안하게 배로 숨 쉬는 거, 이런 걸 좀 잘 하시고 지켜나가신다면 막연한 두려움에서 많은 부분 벗어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스트레스 상황도 풀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런 부분 저도 못 믿었죠. 뭐 이거 상황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시절이었고, 실제로 많은 어떤 더 심각하고 안 좋은 스트레스 상황도 멋있게 풀어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도서관에만 가면 몇 날 며칠 밤새도 계속 그런 분을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을 활용하는 분들을 최대한 마음에 많이 담고 그 상태를 유지하셔야지만 쓸데없는 어떤 불안감, 우울증 이런 부분을 다 밀어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항상 명심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